얼마 전 중간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처음 보는 시험인데 충격을 받은 학생도 있을 것이며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낀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고등학생들과 고입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에게 커다란 공부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실패한 학생에게는 빠른 대안을 줄 것이며 중간고사에서 승리한 학생에게는 자기 확신을 주는 시간일 것입니다. 3년은 너무 짧습니다. 가만히 생각 없이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수능시험장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뜨겁게 방법과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3년은 너무 짧다. 안녕하세요, 법쌤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공부를 잘 할 것이라 생각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으로 자신도 부모님도 많이 힘들고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고 지금 습관을 바꾸고 공부 방법을 바꿔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3년은 너무 짧다. 첫 번째, 시험 기간이 다르다. 중학교 때는 평상시 학원 다니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시험 기간이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했겠죠.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시험 기간이고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 시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처럼 단수남기, 벼락치기, 힌트를 기다리는 이런 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학원 수업과 학원 숙제는 기본이죠. 누구나 아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잘하는 학생은 학원 수업 플러스 학원 숙제 플러스 그날 학교에서 진행된 수업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꾸준히 학교 내신 복습을 80%에서 100%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주말에도 반복 학습과 부족한 공부,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내용에 대한 잠깐의 예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에서 승리한 학생들은 실패한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어서 하는 공부의 양만큼을, 아니 그 이상을 학기가 시작되는 순간 시험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항상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시험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 시험 기간입니다. 3년은 너무 짧다. 퍼펙트. 두 번째,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하라.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 버리지 않았죠? 잘 보관하고 있죠?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가 앞으로 시험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중간고사를 출제하신 선생님은 앞으로 3번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험지와 여러분들이 공부한 모든 흔적을 함께 펴놓고 한 문제 한 문제씩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이 교과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부교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학습지 PDF 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디에서 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영어에서 선생님이 어떤 독해 구조의 문제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주제를 주로 출제하시는지 시험지 분석을 통해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지를 분석하고 출제 유형을 파악했다면 다음 시험 공부는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부분을 공부의 중심을 두고 꾸준히 공부한다면, 즉 힘을 줄 곳은 힘을 주고 뺄 곳을 빼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욱더 빠르게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하면 다음 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분석하세요. 3년은 너무 짧다. 퍼펙트! 첫 번째, 2, 3년 후를 실천한다. 중3 때부터 지도한 학생입니다. 고1이 되어서 중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험을 잘 봐서 꼭 1등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지금 중3 때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러니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공부 시간, 공부의 양을 중3 때 했으면 중3 성적은 어땠을 것 같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제가 전교 1등이죠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실 이 학생은 중3 시절 전교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부를 잘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3 시절 고등학교 1학년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이 전교 1등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중학교 시절보다 고1이 되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남들이 걸어갈 때 같이 걷고 남들이 뛰어갈 때 뛰어가며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남들이 걸어갈 때 뛰어가야 하고 남들이 뛰어가면 날아서 가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봅시다. 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나는 지금 고3이다. 수능을 앞두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3들이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생각, 공부의 양, 공부의 시간만큼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고1이지만 마음은 고3이고 수험생이다. 3년은 너무 짧다. 퍼펙트! 네 번째, 공부가 다르다. 중학교 시절에는 교과서 내용, 학습지 내용, 문제집, 그리고 선생님의 힌트만 잘 기억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공부는 그 지문, 그 내용, 그 문제를 중학교 때처럼 정확하게 기억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외부 지문 때문이죠. 교과서에도 없고 수업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지문이라고 해서 시험 범위가 아닐까요? 외부 지문이라도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배웠던 문법, 어휘,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했다면 외부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찰흙으로 머그컵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머그컵만 정확하게 만들면 100점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머그컵을 만들 줄 알면 그 방법을 적용, 활용해서 밥그릇, 국그릇도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과서, 부교재 내용만 그대로 기억하는 공부만 하지 말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력을 키워보세요. 3년은 너무 짧다. 퍼펙트! 오늘은 고등학교 공부와 시험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공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잘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한 4가지 꼭 실천하셔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3년은 너무 짧다. 감사합니다.